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단독 시승기를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물어보더라고요. 우파님, 내가 이번에 차를 사려고 하는데 소렌토가 괜찮아요? 산타페가 괜찮아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가 2.5 기준으로 옵션,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각 차의 장단점 그리고 연비와 승차감을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는 웰카 안산 지점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을 협찬해 주신 우리 웰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웰카에서 카마스터 분들 많이 모집한다고 하니까 웰카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카마스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대를 똑같이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재미난 게 뭐냐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연비도 18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뭐 0.2 해봐야 뭐 사실 15.7, 15.5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나지 않아요? 오히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인데도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산타페가 더 비싸야 되는데 옵션을 비교하고 그냥 거의 다 집어넣고 그냥 실제로 출고되는 차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가격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납니다. 근데 산타페는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대놓고 소렌토 이전에는 네가 이겼지? 이번에는 산타페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약간 좀 몰아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두 대 비교 말고 구성을 좀 다르게 가져왔어요. 물론 두 차량 다 5인승 풀옵션이거든요. 하지만 소렌토는 이게 인치를 가장 크게 해도 18인치가 가장 높은 인치거든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택의 폭을 늘려놨어요. 20인치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20인치가 끼워져 있는 산타페를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있죠. 이 하이브리드 출고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 2륜을 선택해야 돼? 4륜을 선택해야 돼? 이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4륜 선택을 해서 출고하는 분들의 비중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산타페가 한 70대 30으로 4륜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소렌토 역시도 꽤 많은 비중으로 이 4륜을 선택해서 출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좀 있으면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또 와서 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또 타이어 빼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한 다음에 막 이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4륜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뭐 봄, 여름 되면은 2륜 구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왜 이 2륜, 4륜을 많이 고민을 하느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지원금 나오잖아. 게다가 이 4륜 구동 옵션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2륜을 선택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로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2륜 구동 그리고 18인치와 4륜 구동 20인치의 연비 차이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륜 뭐 계절도 좀 따지지만 요 4륜을 한번 타면요, 차량의 움직임 전체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게다가 산타페 출고하는 분들이 의외로 4륜 구동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두 차종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산타페가 140kg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승차감과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댐퍼가 좀 부들부들 하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또 4륜 구동이 들어가면 차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일단 외관의 디자인 뭐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은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딱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약간 소렌토는 되게 유선형하면서도 약간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뭔가 좀 이렇게 패밀리카, 약간 아버지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출고되는 연령층을 보면은 소렌토가 조금 더 젊고요, 산타페가 살짝 조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큰 차이는 아니라도 산타페가 조금 높은 경향도 있고요. 요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의 이 소비자층을 많이 끌고 왔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저희가 산타페랑 소렌토 단독으로 시승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딱 두 대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구성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뭐 몰딩의 마감, 이런 끝부분 보닛과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연결하는 이런 몰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산타페도 소렌토도 요즘에 잘 보면요, 예전과 비교하면 품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또 이 산타페 최근에 보니까 이게 리콜 떴더라고. 뭐 무상 점검만 해가지고 막 위슈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마감이라든지 몰딩에 대한 흡음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되면서 소렌토와 산타페 달라진 게 있죠. 뭐냐면 1.6 하이브리드가 다 똑같은 1.6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 산타페와 소렌토에 전기 모터가 개선된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렌토가 47.7kW 전기 모터가 들어가요. 기존보다 5마력 정도 성능이 올라간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렌토에 들어가 있었던 전기 모터가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산타페가 대놓고 뭔가 산타페가 더 잘 팔려야 돼 라는 것들을 좀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기 배터리가 달라요. 기존에 이 소렌토는 예전에 사용했었던 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자체 개발한, 그리고 이제 생산은 SK에서 이제 개발한 그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니켈 함량을 높여서 효율성을 좀 높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효율은 어디서 많이 나냐면 그 전기 모드 있죠, EV 모드로 얼마나 주행이 더 가능한지, 여기서 아마 효율성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이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이 풀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소렌토와 산타페도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휠 인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산타페 하이브리드 18인치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20인치 멋있죠. 하지만 이게 20인치로 들어가게 되면 승차가 뭐 연비 손해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산타페는 대놓고 그냥 뭔가 선택의 풀을 많이 늘려놨고요. 소렌토 하면은 18인치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즘 그 하부도 출시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 블랙 휠이 많아요. 왜 이거 블랙 휠을 할까요? 얘가 지금 18인치고 20인치예요. 크기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블랙 휠로 들어가면 약간은 휠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 휠 색깔과 타이어가 약간은 좀 겹치면서 이 휠 인치가 좀 더 커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런 거 들어가면은 휠 인치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 이 블랙으로 집어넣고 딱 두 대를 비교하니까 20인치가 크기는 큰데 18인치도 나름 사이즈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방향 지시 등은 산타페와 달리 소렌토는 무빙턴 시그널, 약간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가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등 형식의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 다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에요. 요즘에 출시되는 차를 다 보면 LED 헤드램프랑 이제 디스플레이 있죠. 요거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OTA 무선 업데이트 이거 기본 기능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랑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게 있는 거죠. 뭐 급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이제 MFR 타입이고 옵션을 좀 추가해야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플랩 형태로 열리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엔진의 열을 좀 받거나 주행했을 때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고 막 다운포스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소렌토는 어때요? 따로 없어요. 그냥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소렌토 재미난 게 안개등이 이렇게 밑에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소렌토에 있고 산타페에 없는 이런 소소한 차이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낙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뒤에와 옆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는 딱 어때요? 잘 빠진 그냥 매끈한 라인들이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각져가지고 이 딱 후면이 그냥 90도로 딱 끊기는,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보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소렌토와 달리 산타페 후면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약간
약간은 좀 반응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좀 이렇게 또 눈에 또 어느 정도 그 뇌이징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보면 볼수록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산타페가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소렌토에 비해서 커지고 실제로 정보도 높고 뭐 약간 이래가지고 좀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두 대를 함께 세워놓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약간은 이 산타페가 좀 더 커 보이기는 하죠.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 뒤에로 막 딱 보면은 확실히 산타페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도 이거 두 대를 딱 세워놓고 이번에 차이점을 알았는데 이 소렌토는 여기 지금 뭐 있어요. 머드가드 있죠. 이 머드가드가 있으면 이게 주행하다 보면 뭐 돌 튀거나 진흙 튀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차에 웃는 걸 막아줘요. 근데 산타페는 이 머드가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뒤에 많이 덜어졌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산타페는 앞쪽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한데 산타페랑 소렌토가 지금 동일한 속도로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더 많이 더러워진 거는 소렌토가 좀 덜 더러워진 것 같고 산타페가 조금 더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산타페는 어때요?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짧은 게 아쉽기는 해요. 팰리세이드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게 브레이크 등이 얇게 좀 길게 들어갔는데 조금 짧게 들어가서 좀 요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게다가 방향지 시동도 이 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위쪽에 들어가 있다. 자, 두 차량 다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 시트가 없습니다. 수납함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 왜 이 테일램프가 밑에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게 다 유압식 리프트 요거 때문에 그래요. 소렌토는 이 유압식 리프트가 위쪽에 달려 있고 테일램프가 중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굴곡지게,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라인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어때요? 이 테일램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유압식 리프트가 좌우 끝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이 굴곡이 평평하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 산타페랑 소렌토랑 트렁크 공간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약간 이 산타페가 좀 크기는 한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차 타셨을 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야, 트렁크 공간의 넓이가 뭐 몇 리터다, 2열 폴딩가 몇 리터다 이러면 그 리터로만 계산하면은 그 체감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야, 트렁크 크다고 했는데 용량 넓다고 했는데 왜 조금만 물건 들어가면은 이게 다 차가지고 물건 못 집어넣는다. 이게 왜냐면 부피가 큰 짐들이 이런 굴곡에 걸리면 잘 안 들어갑니다. 이 소렌토는 약간 이 턱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요. 게다가 이 각도가 90도로 직각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렌토와 달리 산타페는 어때요?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가 있고 이게 또 라운지져서 밑으로 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요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내가 좀 부피가 큰 짐이나 무거운 짐 실을 때 좀 더 한결 수월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라서 까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 끝에 고무잖아요. 그래서 손상 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뭐 소렌토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각도가 얘는 좀 위로 올라와 있고 요 굴곡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피가 큰 짐들 싣고 낼 때 좀 힘들다라는 거. 산타페는 좀 아웃도어 좀 즐기라고 지금 보면 220V 콘센트 있죠. 이게 3열 쪽에 있어요. 반대로 소렌토는 2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히든 수납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3열에 이제 시트 들어갔는데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부터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 시승기와 2.5 가솔린을 또 시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의 주행감 그리고 소렌토와의 차이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산타페를 타면 탈수록 느끼는 건데 되게 넓어요. 처음에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바뀌었을 때도 약간 좀 너무 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시야 개방감이 또 좋고 멀티 충전하는 이 센터 콘솔의 이 수납 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그 개방감이 좀 좋거든요. 게다가 이 터치 공조기 요게 처음에는 뭐 택시 미터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전체적인 그 실내 레이아웃이 좀 깔끔해요. 제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막 전기차 붐 있어가지고 너도 막 전기차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된다.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사실 5천만 원 언저리에 보조금 받고 사면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유지비도 저렴하고. 근데 전기차가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마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산타페 하부 타고 처음 느껴봤어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2.5 가솔린 탔을 때도 20인치 휠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타면서 이거 조금 뭔가 좀 통통 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8인치 끼워져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확실히 18인치가 되게 부드럽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지금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18인치랑 비교해 보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도로 노면이 평평하지 않고 살짝 굴곡진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지나갈 때 그 미세한 충격들이 좀 올라와요. 요 18인치 탔을 때는 좀 걸러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야 이거 되게 많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20인치가 끼워져 있는 요 산타페 타니까 이런 좀 잔진동이 올라오는 거는 살짝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 20인치 말고 18인치가 낫다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가 다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멀미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산타페에는 소렌토에 없는 것들이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 얘가 한 140kg 정도 무겁거든요. 그리고 산타페 시승을 해보면은 그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데 이전에 비해서 되게 부드러워요. 2열의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약간 댐퍼의 그 딱딱한 느낌이나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를 조금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똑같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에는 소렌토에 없는 게 들어가요. 이모션 드라이브라는 게 또 들어가는데 이 이모션 드라이브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이모션 이제 컴포트, 또 하나는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컴포트는 요철이나 아니면은 이 방지턱 지나갈 때 회생제동 걸리고 울컥거리거나 이러면 멀미 나잖아요. 요걸 좀 잡아주려고 요게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데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저는 타보면서 더 멀미 나는 거야. 그래서 제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너무 멀미가 나나. 왜냐면 산타페가 전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2열의 승차감을 좀 위주로 넣었기 때문에 댐퍼의 그런 세팅, 댐핑 그리고 스트로크를 딱 주행을 했을 때 좀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에요? 위아래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배터리나 이게 모터 들어가니까 회생제동을 이제 아예 꺼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타면은 그 느낌이 살짝 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주행했을 때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차 주행하면서 앞, 뒤, 위아래 그냥 이 움직임이 커서 골이 좀 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부드러운 주행감. 이 부드러운 주행감이라 그러면 단순히 승차감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핸들을 조작했을 때 움직이는 이런 타각, 이 느낌 그리고 악셀과 브레이크의 이런 움직임들도 소렌토에 비해서 산타페가 좀 더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2열도 확실히 좀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좀 더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배터리가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주행을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 EV 모드 전기 모토로만 구동하는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악셀을 다시 밟아도 엔진 개입이 거의 없어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그 풀이요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 초창기 하이브리드 타면은 초반에 그냥 조금만 그 악셀 밟으면 바로 엔진 개입해버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그 구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오너분들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엔진 개입 없이 전기 모터로만 좀 구동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약간 발끝 신공,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만의 그 운전법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이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구간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산타페 하부 타면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따로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했는데도 전기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모터는 똑같고. 이 배터리가 바뀐 게 전기 모터가 좀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구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달려도 이 전기 모터가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그 잔량은 똑같긴 한데 충전하는 속도, 요것도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4륜 구동의 20인치 휠이에요. 그러면 연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18인치나 2륜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좀 꽤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연비가 꽤 잘 나옵니다. 리터당 지금 15.2가 그냥 평균으로 찍혀요. 물론 2륜 18인치보다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넘사벽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산타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군데군데 요소에 신경 쓴 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 두 차량 다 HDI2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산타페는 이 전정식 있죠. 핸들만 잡으면은
핸들 잡으라고 경고도 안 띄우는 거, 요게 들어가요. 근데 소렌토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급 차이를 나눠 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모션 드라이브, 요거는 소렌토에 또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차 움직임이 확실히 산타페가 좀 더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8인치의 2륜 구동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4륜 구동을 주행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2륜 구동 주행해 볼 텐데, 운전석에 앉으면은 차이점이 느껴져요. 크게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한데, 딱 운전석에 앉으면 시트 포지션이 전 이 산타페가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소렌토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전방을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시야가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센터 콘솔 있죠. 이 센터 쪽에 있는 센터 콘솔이 산타페가 이게 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 시야가 막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그 거슬리는 게 그렇게 있죠. 근데 소렌토는 어때요? 밑에 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좀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차이 나는 거 있어요. 실내 레이아웃이나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 느낌만을 말씀드리면 산타페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현대가 어떤 게 있냐면 급을 나눠요. 산타페나 소렌토나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도 급을 이제 산타페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전기 배터리, 이 소재에 대한 이런 뭐 버튼 조작, 요런 부분이 산타페가 좀 더 고급스럽다라게 느껴지는 거죠. 약간 애매할 때 있죠. 시장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내놓는 모델들 있잖아요. 최근에 아이오닉 5 N이 나왔죠. 시장 반응 어땠어요? 와, 엄청 재밌다, 이런 차가 나왔구나,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전에 기아에서 EV6 GT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은 아이오닉 5 N 역시 EV6 GT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스펙으로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EV6 GT가 욕 오지게 먹고 안 팔리고 막 이러니까 바로 이제 개선해가지고 1년 정도 더 다듬어가지고 출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뭐 있어요? EV9 나와가지고 욕 오지게 먹고 해가지고 또 당금질하는 거 뭐 있죠? 아이오닉 7 이런 것처럼 산타페랑 소렌토랑 자세히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현대차들이 좀 좋은 게 좀 들어가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 산타페가 좋냐? 사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을 딱히 하잖아요. 소렌토는 굉장히 차 움직임이 다부져요. 산타페는 1년에 타도 약간 그 멀미가 좀 나요.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이 소렌토는요 반대로 멀미는 안 나는데 약간 도로 노면에 그 걸러주는 이런 충격들이나 살짝 부드러운 느낌은 산타페보다 덜하죠. 근데 재미난 게 아까 우리가 20인치 끼워져 있는 산타페 샀죠. 18인치죠. 얘가 더 부드러워요. 휠인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8인치 휠을 끼니까 산타페 자체가 소렌토보다는 그래도 좀 단단하고, 반대로 소렌토는 약간은 좀 쫀득쫀득한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18인치 휠을 끼워 놓으니까 훨씬 부드럽네요. 그래서 오히려 다부진 주행감을 원하는 분들은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냥 완성형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제가 산타페는 그 EV 모드 해가지고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그 구간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그 구간이 좀 짧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젊은 연령대 소비자분들은 산타페보단 소렌토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시승차 딱 타면 웬만하면 이제 다양한 차 많이 타잖아요. 시승차 타다가 이거 보내기 싫고 진짜 타고 싶다라고 느낀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이 소렌토 하부였어요. 그리고 얘 지금 2륜이잖아요. 확실히 4륜과 2륜에 대한 차이도 좀 느껴집니다. 이 4륜은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에 2륜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이 움직임이 딱딱딱 끊긴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4륜과 2륜의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뭔가 눈 왔을 때 그냥 미끄러지지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악셀을 밟거나 전체적인 차를 주행을 했을 때 2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악셀 밟았을 때 꿀렁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요 느낌 있잖아요. 요게 4륜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약간 2륜은 힘있게 뭔가 좀 툭툭 치는 듯한 요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취향으로만 넘어가게 되면 소렌토 18인치 4륜 구동 흰색 그래비티 풀옵션 요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산타페가 사실 구성은 더 좋거든요. 오래 타면은 올라오는 충격들이나 이런 승차감들이 있어요.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산타페는 이 되게 부드럽게 잡아줘요. 이게 아마 이 이모션 그 컴포트 그 느낌인 것 같은데, 소렌토 하부는 요 충격이 툭툭 끊기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확실히 승차감은 산타페가 편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와 멀미 많이 나는 사람들은 소렌토가 낫다. 요 제가 지금 1년 운전만 해봤는데 2열 타볼게요. 제 핵심이 2열이거든요. 지금 2열 한번 타보겠습니다. 2열의 산타페부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근데 산타페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시트 앉았을 때 리클라이닝 시트,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지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양방향 센터 콘솔, 이거는 소렌토에 있는 기능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 용도의 구성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컵홀더도 이 센터 쪽에 있으면 막상 사용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도어 쪽에 위치 있고 크기에 따라 나누는 거, 선가드 이런 것들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2열에 탑승을 해서 좀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2열에 꼭 한번 타봤냐면, 이전에 산타페 하부 단독 시승기 때 이게 너무 멀미가 많이 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보자,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이번에 탔을 때 또 느낀 거? 승차감은 확실히 산타페가 부드럽다.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산타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4륜 구동의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이거 괜찮네요. 물론 4륜 선택하려면 옵션 가격이나 지원금 못 받는 거 생각한다면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돈 많은 분들이라면 4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타페는 듀얼 썬루프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랑 뒤랑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이 1열 썬루프는 운전석에 타는 사람들 잘 안 보이고, 2열 썬루프는 2열에 탄 사람 잘 안 보여요. 3열을 타야지 이게 보이는데, 차라리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느낌 오지? 이게 그 하품하면요 멀미 나는 거예요. 이 산타페가 전체적인 그 주행감 되게 부드럽게 해놔서 확실히 2열 타면요, 아직 적응을 내가 못해서 그런지 멀미 나기는 하네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 방지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모션 컴퓨터 들어가서 이런 방지턱이나 노면 안 좋은 곳 지나갈 때 차가 너무 기어들어가지고 멀미 유발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억제해 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승차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약간은 이질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게 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멀미가 나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저처럼 멀미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 산타페 타면 약간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이것도 좀 적응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산타페 하부 타고 무조건 카니발 하부 원래 1.6 무조건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 바꿨어요. 카니발은 산타페보다 더 무겁단 말이에요. 더 커요. 그러면 이 2열의 승차감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을 거며, 이 2열의 그 멀미는 어떻게 날 거냐,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멀미가 너무 많이 나면 못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또 진짜 주행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1년에 한 8만씩 타요. 1년에 8만. 남들 한 3년 탈 거 그냥 1년에 다 타버린단 말인데, 매번 탈 때마다 멀미 나면은 그 못 탑니다, 진짜로. 확실히 산타페는 이 세팅 자체가 좀 멀미가 좀 나기는 하네요. 자, 이제 소렌토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공간은 저는 산타페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양방향 센터 콘솔도 그렇고, 이 등받이 각도에 눕혀지는 것도 뭐 소렌토도 물론 눕혀지긴 하는데, 이 각도나 이런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산타페가 조금 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컵홀더도 소렌토는 좀 하나잖아요. 네, 산타페는 이게 좀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차이점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제가 느낀 거긴 한데, 승차감의 단단함, 좀 딱딱한 거는 소렌토가 딱딱해요. 산타페는 이런 요철이나 방지턱 지나가면 이 차가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지턱 딱 지나면 차가 어때요? 앞에 앞바퀴가 딱 뜨고 뒷바퀴가 딱 떠가지고 쭉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은 어느 정도 두 차량 다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2열이 이제 약간 반지대적으로 팍 치면 이게 위로 뜬단 말이에요. 오, 이런 거. 아까 똑같은 속도 똑같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확실히 산타페는 이게 부드럽게 지나가요.
근데 소렌토는 살짝 이게 조금 뜨는 것도 좀 뜨면서 내려왔을 때 이게 안착을 하잖아요. 그때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냥 땅땅 거리면서 좀 딱딱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멀미가 안 나요.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은 허리도 좀 아프고 뭔가 좀 뭐 승차감이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산타페는 이게 뭔가 배 타면은 그게 dur렁 하잖아요. 그 파도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 그 잔 진동으로 이렇게 좀 그 충격을 좀 상쇄하는 느낌이 있어서 멀미가 나는데, 소렌토는 그냥 팍팍 움직여가지고 딱딱하긴 하되 전체적으로 멀미나 잔 진동은 덜하다 느껴집니다. 게다가 요거는 이제 20인치, 18인치 휠 영향도 있을 거예요. 산타페가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좀 잔진동이 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산타페도 18인치 끼면은 이게 진짜 승차감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를 꼈을 때의 이 느낌과 이륜 구동의 조합을 보면은 약간 움직임이 살짝 가벼우기는 하나, 그래도 그 멀미가 안 나는 거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산타페 탈 때는 하품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운전석도 확실히 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말도 많이 하고 그 앞이랑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이러면 이게 또 머리가 되게 아픈데, 산타페와 달리 소렌토는 확실히 이런 멀미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덜 난다라고 하면 되죠. 소렌토도 아예 안 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내 막상 타보니까 두 차의 색깔이 확실한 것 같아요. 2.5 가솔린도 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타니까 가솔린보다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비슷해 보이나 좀 더 고급스러워요. 옵션, 구성, 실내 내장재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반대로 주행에 대한 스포티한 느낌은 소렌토가 더 좋습니다. 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소렌토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약간 패밀리카로는 산타페가 맞을 것 같아요. 멀미가 나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것도 절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 울컥거림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또 익숙해진다면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2륜에 18인치, 4륜 구동에 20인치잖아요. 저는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공식 연비에 따지면 얘가 15.7이고 얘가 이제 13.5인가 15가 안 되는데도 평균 연비가 15.7, 뭐 이렇게 15.8 이게 나오고, 물론 소렌토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16.8, 17 이렇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4륜 구동을 좀 넣는 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생각한다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 소렌토는 2륜, 4륜 다 타봤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조금, 옵션의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4륜 구동을 선택해도 오래 타는 과정 했을 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비교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차는 잘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이 어떻게 이게 품질을 이게 통과해서 이게 출고될 수가 있지? 부딪혀서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 흠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